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서울 내곡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네, 예비군 한 명이 다른 예비군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사회부 강진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안타까운 사건인데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저희 그 사건 발생 시각부터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맨 첫 방송에서 저희 사회부 차하영 기자가 방송할 때 발생 시각이 오전 10시 44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워낙 경황이 없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전에 군 당국에서 다시 시간을 정정을 했습니다. 당겨졌는데 오늘 오전 10시 37분입니다. 오전 37분이고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210여 내에 있는 예비군 사격장에서 일단 발생한 사건이고요. 가해자의 신원이 일단 나왔는데 92년생입니다. 24살 최모 씨고요. 0.4격 훈련 과정에서 이제 갑자기 뒤로 돌아선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던 K2 소총을 난사한 뒤 자살했다. 그래서 지금 그 인명피해가 총 5명이거든요.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 상태인데 이 2명 가운데 1명은 이제 가해자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지만 인명피해가 이제 상당히 컸습니다. 3명은 지금 부상을 입었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군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1명은 좀 위독한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3명 부상자 중에서 1명은 위독한 상태고 이제 나머지 2명이 있는데 2명 역시 일단 총기 난사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위중하진 않더라도 이 부상의 정도가 가볍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그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 병원 측에서 일단 저희가 좀 취재를 한 내용인데 일부 부상자는 이제 얼굴 쪽에 이제 그 총상을 좀 입어가지고 지금 수술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가운데는 이제 머리 쪽에 이제 총을 맞아가지고 숨진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사건 순간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0점 훈련을 받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군대 이제 여성분들이나 이제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라고 좀 뭐 잘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0점 사격이라는 거는 이제 본격적인 사격에 앞서서 이제 저희가 총을 쏘려고 하다 보면 정확하게 탄착점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총의 조준점이랑 탄착점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 실사격 훈련 전에 실시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실사격 훈련의 초기 단계에 있는 훈련인데 이 0점 사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갑자기 뒤로 돌아서 이제 총기를 난사를 했다는 게 일단 그 군 당국의 설명이고요. 이제 탄창을 10발짜리를 줬답니다. 이제 10발짜리를 줬는데 한 발은 일단 사로에 들어가서 0점 사격을 하고 이제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주변에 총기를 난사한 다음에 7발을 난사를 했고요. 총 7발을 쐈군요. 그리고 한 발은 자신에게 발사를 했으니까 총 9발이 소진이 되고 나머지 한 발이 이제 탄창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당히 놀랐는데 총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 예비군 훈련장의 사격장의 좀 구조를 한번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그쪽 그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때 현재 그 정확한 정황이 이렇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들 것 같지만 제가 예비군 훈련 받았을 때 그 경험을 놓고 본다면 이제 예비군 훈련 사격장에 들어가면 이제 사로라고 그러거든요. 총을 누워서 엎드려서 쏘는 사로가 있는데 총을 쏘는 장소가 거의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그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이렇게 그 사로가 있고 그 각 사로에는 이제 사수와 부사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수 같은 경우에는 총을 쏘는 사람이고 이제 부사수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사수가 총을 쏘면 몇 발 쐈다 그리고 탄피가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사수거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일단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당시 이제 예비군 사격장에는 540여 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540여 명을 제대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인원이 있었느냐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군 당국에서 일단 확인해 준 바로는 당시에 총 9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군 말고 10명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540여 명이 예비군 훈련장에 있는데 이제 관리하는 사람은 9명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현역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를 그냥 들어오는 일반 병사인 거죠. 그래서 그 각 병사들이 6명 있고 대위 3명이 전반적인 사격 통제를 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로 이제 총을 쏘는 장소가 총 6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병이 6명이 있으니까 각 사로당 현역병사가 일단은 한 명 정도 배치됐을 것으로 일단 추정되거든요. 구조를 놓고 본다면 엎드려서 이렇게 총을 쏘는 그 병사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이제 총알 개수를 세는 이제 부사수가 있을 것이고 예. 그 바로 뒤에 아마 현역병이 있지 않았나. 이거는 네. 제 경험상 아마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각 뒤에 병사들이 있고 아마 그 뒤에는 아마 장교들도 있었을 텐데 가해 예비군이 이제 분명히 이상 징후가 어떻게 보면 포착됐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전에 이걸 좀 인지를 했다면 옆에 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불상사, 이런 참사가 벌어지진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궁금한 점이 말이죠. 이 가해 예비군이 네. 왜 이런 극단적인 일을 벌였을까 하는 점인데 원인이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제 가해 예비군이 이제 주변에 총알 7발을 쏘고 현재 자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그 가해 당사자가 이미 이제 세상을 뜬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군 당국에서 아마 조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건 이제 아직 군 당국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전문가분들도 좀 물어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가능성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해 예비군의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훈련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여러 일신상의 문제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훈련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사격장이고 이게 동원 훈련이란 거는 막사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부대 안에 들어가서 이제 다른 동료 예비군들과 함께 훈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예비군 부대 내에서 불상사, 그러니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감정적인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사격장에서 이런 예. 극단적인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제 그 결론적으로 추측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이제 뭐 가해 예비군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훈련을 받았던 이제 예비군 그리고 그 지휘 감독을 했던 관리들 그 군 간부들을 통해서 일단 밝혀야 할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인 조사도 좀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네. 시스템 정비도 이번에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가족이 이곳 예비군 훈련장에 간 분들은 얼마나 지금 놀랐겠습니까? 다른 예비군들은 지금 뭐 아직 귀가를 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 기자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부대 막사를 저희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동원 훈련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대 안에서 그 훈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예비군들은 지금 현재 사고가 난 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2박 3일 동안 훈련이니까 당초 예정대로 한다면 내일까지가 훈련 예정 기간입니다. 네. 근데 군 당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훈련 중단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네. 했는데요. 예. 네. 자, 한 가지 뭐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 가해 예비군이 지금 전해진 바에 의하면은 현역 때는 관심 병사였다 이렇게 네. 이야기가 나오고 네. 병적 기록에 보면은 우울증을 앓았다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뭐 관심 병사 우울증 증상이 있었던 예비군을 훈련을 받을 때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게 문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관심병사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네. 이제 일부 언론에서 가해 예비군이 관심사병이었다, 현역 때. 예, 국방부에서 일단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 그래요? 부분은. 그럼 네. 관심사병이었습니다. 관심사병 제도에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A, B, C급으로 세 등급으로 나누거든요. 예. 근데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B급 관심사병이라고 제가 일단 들었거든요. 이제 이 중에서 A급 관심사병이 특별 관심사병이라고 해서 가장 좀 병영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그 사병인 거고 B급은 중점 관심사병 그리고 C급은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이 B급 관심사병이었다면 이게 확인을 했다고 지금 이렇게 전해진다면 이제 상당히 현역 생활할 때도 이제 그 병영 생활에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병사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예비군 훈련을 이런 병영 생활 적응하지 못한 그 사병을
이제 제대 이후에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꼭 사격 훈련 같은 어떻게 보면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좀 고민을 좀 그 군 당국에서 한번 이번 사건을 그 계기로 해서 한번 좀 뭐랄까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B급 관심 병사로 분류돼서 부대를 여러 차례 옮긴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네. 관심 병사 얘기는 뭐 여러 차례 거론된 그렇죠. 적이 있는데 이번에 네.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네.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네. 가수 싸이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요. 네, 그 사건 그 총기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해당 훈련장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던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군 당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부대의 승인을 받은 뒤에 아마 양해를 구하고 그 현장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건 당시에는 그 훈련장이 없었고, 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여러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특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서도 아마 뭔가 좀 그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비군 총기 사고 알아봤는데요. 사회부 강준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